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군요. 네, 김인식 야구대표팀 감독이 내년 3월에 열리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설 최종 엔트리 28명을 발표했는데요. 메이저리거 강정호와 추신수, 김현수, 이대호가 포함됐고요. 반면에 재활 중인 박병호와 지난해 원정도박 파문을 일으킨 오승환은 제외됐습니다. 네. 대신에 일본에서 뛴 이대은 그리고 노장 임창용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스타 군단이군요. 네. 빨리 3월이 돼서 좀 구경하고 싶은데. 자, 이 대회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네, 16개국이 참가하는 WBC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나눠 열리고요. 우리나라는 내년 3월 6일부터 고척돔에서 열리는 1라운드에서 A조에 속해서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과 맞붙고요. 조 2위 안에 들게 되면 일본에서 열리는 2라운드에 진출하고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4강과 결승 진출을 노립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는 4강, 2009년에는 준우승을 거뒀지만 2013년에는 1라운드에서 탈락했는데요. 네. 세계 3위인 한국 야구가 이번에는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승하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 프로야구 두산 이제 올 한국 시리즈 우승팀인데 김태형 감독과 재계약을 했군요. 네, 두산이 김태형 감독과 3년 총액 20억 원의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금 5억 원에 3년간 연봉 5억 원씩 두산 구단 사상 최고 대우를 네. 보장했습니다. 김 감독은 부임 첫 해인 지난해에는 두산을 14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데 이어서 올해 2연패를 달성했고요. 네. 김 감독은 지난 영광은 잊고 한국 시리즈 3연패에 도전하겠다고 아하. 재계약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축구 대표팀 이 캐나다와의 평가전 내일로 다가와 있군요. 네,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후 8시에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캐나다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15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5차전의 전초전이고요. 우리나라는 최종 예선 조 3위에 그치고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에 비기거나 질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행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손흥민과 이청용 등이 크고 작은 부상을 겪고 있어서 황희찬과 이정엽 등을 앞세워서 모의고사를 치를 예정이고요. 네. 슈틸리케 감독은 캐나다전은 우즈벡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경기라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아이고, 이거 모의고사라고 하기에는요, 본고사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이에요. 다음 주가 수능인데 좀 잘 치르시길 바라고. 네. 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에 이 미국 스포츠계도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디트로이트의 스탠 벤 건디 감독은 트럼프는 뻔뻔한 인종차별주의자고 앞으로 창피한 일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미네소타의 스페인 가드 리키 루비오는 트럼프 당선 소식을 듣고 정말 미국이 맞는가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지지하는 의견도 있습니까? 네, 골프 선수 존 델리는 나의 위대한 친구이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우승을 이끈 투수 아리에타는 헐리우드 스타들은 이민 갈 준비나 해라면서 힐러리를 지지한 헐리우드 스타들을 비난했습니다. LA 에인절스 투수 휴스턴 스트리트는 트럼프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그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 스포츠계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엇갈렸다고 하는 게 갈등이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게 또 뭔가 좀 사회적인 다툼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스포츠 자체가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제2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25대가 아니고 45대입니다. 아, 45대. 제가 25대라 그랬습니까? 예. 어휴, 한 100여 년 거슬러 올라갔네요. 자, 그야말로 어제 이변이었는데요. 예. 이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지금 박사님은 워낙 미국 통이시니까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12시 41분에 285대 235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그때 결국은 알았습니다. 저도 이런 결과가 가져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네. 미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돈키호테 같은 지도자를 뽑을 거라고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제도 시카고를 비롯해서 많은 큰 도시에서 아마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소규모 집회들이 많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화면으로 보니까 나의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시위가 여러 네. 곳에서 벌어지던데요. 자, 이제 뭐 일단 당선인이 됐고요. 지금 또 힐러리가 뭐 승복 선언도 했기 때문에 네. 내년 1월이면 취임을 할 텐데, 자, 우리 경제 걱정이에요. 주요 경제 정책이 뭘까? 워낙 지금 불확실성의 덩어리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서, 그럼 네.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해온 적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또 반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대선 기간 동안에 나온 것밖에는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정치인은 아니고 그러면 기업인으로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업인이 생각하고 있는 무역 정책과 기업인이 생각하고 있는 노동 생산성의 문제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무역 정책의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제조품을 사고 파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있겠죠. 환율 문제를 아마 가장 크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가적 관점에서 물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장기를 보통 구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환율 중심의 정책, 또 노동 생산성, 그리고 이제 거래, 협상에 관한 책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네. 수혜가 예상되는 곳도 있을 거고요. 또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산업도 있을 거고요. 이 산업 업종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클린턴이 됐으면은 아마 바이오나 이쪽으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단번에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FTA의 재협상 문제를 걸고 나올 것이다. 네. 환율 문제를 가지고 상계 관세라든지 반덤핑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가능성 문제를 가지고 국방비 분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상당히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과 관련된 업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네. 자, 지금 이 증시가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뚝뚝 떨어졌어요. 특히 아시아 네. 증시가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자막들을 본 많은 청취자분들 이 실물 경제뿐 아니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듯이 트럼프의 당선이 이 브렉시트 때보다 훨씬 더 큰 위협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기업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관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아마 미국 주식회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수익을 내어서 미국 국민이라고 하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임기가 또 한 번 연장하고 싶은 게 권력의 욕심이라면 네네. 그럼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허니문 피어리어드가 끝나기도 무섭게 지금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결국은 허구였다라는 게 들통이 나면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유익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찰을 동원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을 강하게 목조르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앉혀놓고 압박을 할 것이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미지를 연상해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 CEO의 등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표현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게 걱정이에요. 이 한미 FTA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협상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호무역주의는 힐러리가 돼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풍이 아니라 강풍일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들잖아요. 네. 지금 한미 FTA 재협상 폐기 가능성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기자분들이 이런 네. 문제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미국 주식회사의 CEO라고 네.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무역협상은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회가 권한이 너무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 무역이 하나인데 이 협상을 갖고 정부와 하기가 힘드니까 미국 정부에게 이유를 시켜준 거죠. 네. 그게 무역촉진권한법이었지 않습니까?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이 한미 FTA가 불평등 협정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어렵죠. 네.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성급한 폐기라든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청중들의 인기를 얻거나 표를 얻기 위해서 무심코 던진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던진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 언론답지 않다. 이것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어떤 방식의 전략을 가지고 올 건지 트럼프의 사람들은 네. 지금 벌써 상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의 이름들이 하마평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를 세밀히 한 다음에 트럼프의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언론이 너무 좀 불안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좀 진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또 따끔한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 그간의 트럼프가요. 또 이 미국 금리 인상 정책에 좀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12월에 금리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도 영향을 줄 것 같다.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제넷 앨런 의장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는 게 아마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대체하려고 하느냐? 금리를 안 올려서 대체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금리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하느냐?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트럼프는 아마 이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더 많은 고용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세계 금융시장이 어제부터 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너무 또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재무부 쪽 사람이나 금융 쪽 사람의 말을 들어서 자기들의 참모들이 이번에 전부 다 자기의 어떤 금고지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금리 인상도 천천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다 이제 앵그리 화이트 해서 이제 분노한 이 백인들의 이 어떤 심판이다 이런 얘기들로 분석이 많이 되던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회사의 CEO 입장에서 본인의 그 배당을 받아야 될 주주들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 좀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불가피하겠죠. 바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주당이 들어서서 정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오바마 정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건강의료보험의 계획을 통해서 일부 만들어놨다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트럼프가 그거를 다시 다 개편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소액주주들, 즉 마이너리티, 소수인종이나 소수종교자들, 마이너리티, 소액주주들에게는 역시 배당이 적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게 부동산 재벌이라 미국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음에 한번 분석해 주세요. 박사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을 위해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전소연,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